안녕하세요. 김뽀삐입니다. 모두 공부 잘 되고 계신가요?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죠. 좀 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연구해봐야겠어요. 선생님들 어느덧 4월이 다가오네요. 그래서 오늘은 4월과 5월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기입니다. 재수 때는 암기를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작년에 암기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 조금 늦게 시작해도 기억이 다시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월부터 암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초수 때는 상반기에 단계명, 각 이론들의 주요 키워드만을 외우는 수준으로 암기를 시작했다면 재수 때는 초반부터 정의까지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술형에서 정의를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채점자들이 절대 틀리다고 할 수 없는 답을 쓸 수 있도록 강론서에 있는 줄글로 된 정의를 최대한 똑같이 암기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부터 작년에 제대로 암기하지 못했던 정의들을 포함한 여러 이론들의 단계 등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초수 때는 여러 강론서들 중에서 내가 암기하기 쉬운 문장들 혹은 쉬운 단계명들을 뽑아내서 쉬운 문장으로 정의와 이론들의 단계명을 외웠었는데요. 재수 때에는 외우기 어렵더라도 최대한 반복을 하면서 책에 있는 정의 혹은 단계명과 똑같이 외울 수 있도록 암기했습니다. 이 시기의 암기 방법 역시 초수 때와 마찬가지로 낙서 암기로 했는데요. 저는 이게 짧은 시간 내에 암기가 잘 되기도 하고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암기할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애용했습니다. 낙서 암기의 자세한 방법은 초수편 3월의 공부법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낙서장에 내가 암기하고 싶은 이론을 처음에는 책을 보면서 쓰다가 두 번째에는 책을 보지 않고 쓰고 암기가 되지 않는 부분은 따로 책을 보고 다시 써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낙서를 하면서 머릿속에 있는 이론 내용들을 인출하는 방법을 반복하는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의고사입니다. 벌써 모의고사 얘기가 나와서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4월부터 모의고사를 시작했습니다. 9, 11월에 하는 모의고사처럼 논술, 교육과정 A, B를 시간에 맞춰서 제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미니 모의고사식으로 진행했는데요. 논술을 제외한 교육과정 A 혹은 B만을 시간을 재지 않고 풀어보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암기도 시작했겠다? 암기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용도와 시간을 재지 않는 상황을 활용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자세하게 읽어보는 연습을 하기 위한 용도로 모의고사를 활용했습니다. 항상 모의고사를 풀 때는 시간 내에 풀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초수 때는 있었는데요. 댓글에 초수 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내용을 다뤄달라는 선생님이 계셔서 생각이 났어요. 저는 초수 때 모의고사를 항상 빨리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꼼꼼히 읽지 않고 실수를 많이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4월부터 문제를 꼼꼼히 분석하고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 시간을 재지 않고 문제를 꼼꼼히 분석해서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꼼꼼히 읽고 푸는 연습을 미리부터 시작한다면 모의고사 시즌에는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도 꼼꼼히 푸는 습관이 잘 잡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실제로 초수 때보다 재수 때 이렇게 미리 연습을 하고 11월에 모의고사를 봤더니 실수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주 1회 조금 여유로운 날은 논술을 제외한 모의고사를 교육과정 A 혹은 B 파트만 풀어보곤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암기가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었고 약간의 기분 전환도 되더라고요. 분명 작년에는 시험 보기 직전에
모의고사를 풀면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던 나름 멋진 수험생의 시간을 보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기본서들을 다시 보고 있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의고사를 다시 푸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앞서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푼 모의고사는 그냥 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의도 안 듣겠다, 시간도 많다는 것을 활용해서 틀린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을 꼭 하고 넘어갔습니다. 문제를 분석하면서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암기가 되지 않은 것은 어느 파트의 어느 이론인지,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던 정의 혹은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서 틀렸던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니까 어느 파트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은 이 이론은 다음에 회독할 때 자세히 다시 한번 봐야겠다 하는 등의 동기여부도 되더라고요. 아마 독학하시는 선생님들은 지금쯤 공부 의욕이 생기지 않거나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검을 받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렇게 모의고사를 미리 짧게 풀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문풀입니다. 뱃셈의 문풀은 문제를 푸는 데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아테나의 이론들과 아테나에 없는 신이론들을 합쳐서 구조화하는 데 목적을 둔 문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풀은 아테나의 빈칸 뚫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부터 아테나보다는 이 문풀로 해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기본서인 아테나도 중요하지만 저는 올해는 신이론들을 다 외우겠다고 다짐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문풀로 해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 5월 2달 안에 이 문풀 전체를 2번 회독하는 걸 목표로 하고 회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초수 때는 문풀이 6월 달에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있는 신이론들을 모두 암기하기에는 조금 벅찼는데요. 그때는 문풀에 있는 신이론을 다 외우지는 못하고 강사님께서 찝어주신 내용들만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풀을 4월에 시작하니까 신이론들도 다 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풀 속 신이론들을 편식하지 않고 모두 암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혹 가다가 언어 파트나 놀이지도 파트에 과도하게 많은 신이론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국 학자들은 다 버렸습니다. 그치만 이차숙 선생님의 한글 해독 책략은 기출이었기 때문에 이 이론은 안고 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번에는 편식하지 않고 꼼꼼하게 암기를 하자는 생각으로 문풀을 회독하면서 신이론과 기본 이론들을 모두 암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그래도 공부 습관이 꽤 잡혀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루에 한 파트를 모두 회독하거나 혹은 양이 적은 파트는 2파트를 하루에 모두 회독하는 방법으로 회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교육이나 과학교육, 유아평가와 같이 양이 적은 것들은 몰아서 하루에 합쳐서 회독을 했었어요. 하지만 사상사나 언어교육처럼 양이 많은 파트는 하루에 한 파트만 회독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법입니다. 법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법이군을 활용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법이군 책에 개정된 내용을 프린트해서 붙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작업을 5월 초부터 시작해서 약 한 달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전에 암기했던 법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고 개정된 내용들을 직접 검색하고 찾아봐서 붙였더니 훨씬 믿음직스러운 자료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법령명을 치고 옆에 보면 예라고 써있는 게 있죠. 이것들은 시행 예정인 법들이에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법이 아니니까 예 표시가 없는 법을 클릭해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제법일군에 있는 법의 시행 날짜와 비교해보고
법제처 시행 날짜가 더 최근이라면 법이 개정된 것이겠죠? 그럼 어떤 게 개정됐는지 이제 법 안에서 검색을 해야 돼요. 컨트롤 F를 눌러서 시행 날짜를 검색하면 개정된 조항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조항들을 한글에 복붙해서 프린트해주면 됩니다. 만약 제법위군이 없거나 다른 법 자료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은 다른 자료에 이렇게 추가를 하시거나 혹은 법제처에서 새로 개정된 내용들을 새로 프린트하셔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던 제법위군에 필기했던 내용들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제가 보던 자료에 너무 익숙해져서 새로운 자료를 뽑기는 또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해서 원래 갖고 있던 책에 붙여가면서 한 달 동안 이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이렇게 작년 책들을 살펴보면서 법제처의 개정 내용과 비교해보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법 내용이 생각나기도 하고 믿음직스러운 자료가 완성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5번째는 2차 강의입니다. 저는 4월부터 배움 중심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초수 때는 2차 준비를 할 때 최대한 싼 강의, 최대한 짧은 강의를 선택해서 결제를 하고 2차를 조금 만만하게 생각했더니 터무니없는 점수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초부터 튼튼하게 다져보자 라는 생각에 배움 중심 강의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1차를 합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1차와 2차 강의의 비중을 고려하셔서 공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차는 수업 실연을 위주로 병행을 했기 때문에 강의도 역시 수업 실연 강의만 들으면서 1차에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병행했습니다. 배움 중심 강의는 원래 3월부터 7월 강의로 엄청 길어요. 이 긴 시간 동안 실연과 면접 2개를 모두 다루는 강의지만 저는 수업만 4월부터 8월까지 2주에 한 번씩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남아있는 면접 강의는 홀딩 해놓고 1차 시험이 끝난 직후부터 바로 다시 수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2월부터 4월까지는 주 2회 휴무를 했던 터라서 하루는 시간을 내서 4월부터 토요일은 무조건 2차 공부를 하는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한 주는 강의를 듣고 다음 주는 그 전주에 들었던 강의를 복습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작년 시험장에서 했던 내 수업이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는지 어디서 감점이 됐는지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또 수업의 본질과 기초를 잡아가면서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지 세뇌를 시켜놓으니까 11월에 2차 준비를 할 때 전년도에 했던 수업보다 훨씬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유가 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2차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4월과 5월의 공부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어요. 선생님들 늘어나는 공부량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저도 그 기분을 피할 수 없었을 뿐더러 매일매일이 불안했는데요. 조금 힘들겠지만 지금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간다면 6, 8월, 9, 11월에 훨씬 공부하는 게 수월하고 뿌듯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선생님들. 그럼 다음에는 6, 8월 공부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